성관계의 여부가 1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쳐 나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관계의 목표를 삽입, 사정, 오르가즘 이것에 두면 신체적인 제약에 많은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하지만 이제 정서적 행복과 유대의 목표를 두면요, 두 사람의 성관계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쾌락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 데이트도 좀 하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심리교육원 성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성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년 이후에도 성관계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성관계가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성관계는 부부 각자에게 강한 열정, 사랑, 감정을 만듭니다. 즉, 내 인생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힘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를 쾌락이나 사랑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쾌락과 사랑은 나에게 열정이 발생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물인 거죠. 성관계의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다. 쾌락과 사랑을 성관계의 목표로 설정을 하면요, 쾌락적이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의 경우는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굳이 뭐 절절히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성관계를 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 좋으라고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관계에도 영향이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좀 더 활력이 넘치는 삶, 그리고 열정이 지속되는 삶, 또 풍요로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성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젊게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를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상 정해진 빈도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성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요, 안전한 대상이 있으면 가급적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히 말고 많이 하시라고.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어야 하겠죠. 건강이나 일상, 일 등의 만사를 제쳐두고 이 성관계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규칙을 정해놓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일상과 일에 대한 핑계로 점점 성관계를 등한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반드시 삽입과 사정, 이 오르가즘이라는 세트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관계인 게 아니거든요. 전의를 즐기다가 편안해져서 잠이 들든 아주 짧게 흥분하고 끝이 나든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교환하는 어떤 성적 행위들은 모두 성관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자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관계를 꾸준히 하는 부부도 있을 거고 꾸준히 하지 않는 부부도 있을 텐데 이 두 부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굉장히 이 두 케이스는요, 눈에 확실하게 띄게 차이가 납니다. 의무적이든 간에 아니면 열정이 불타올라서 진짜 성관계를 지속해 왔든 간에 섹스리스인 부부와는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아무래도 삶에 임하는 태도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성관계를 꾸준히 하지 않는 부부는 좀 더 무기력하고요, 활력이 없습니다. 일상에 이런 일 저런 일들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재미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노화가 가속되거나 순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정반대로요, 가정과 가족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부의 무언가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유흥을 이렇게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활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중장년에 이르면 아이들을 거의 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반면 이 성관계가 꾸준한 부부는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좀 바빠요. 각자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붓하게 같이 여행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도 활기차집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장난을 굉장히 잘 치고요, 아내도 이 남편의 그런 언행에 생동감 넘치게 반응을 해요. 또는 정반대로
두 사람이 아주 점잖아 보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온화하고 또 차분해 보여도 부부 각자의 중심이 단단히 서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단단한 유대와 존중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관계가 줄어든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나요? 이 성관계가 줄어든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열정과 활력이 넘칠 때는 자신에게 어떤 객관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적 능력을 원초적인 가치로 느끼는데 성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이런 가치와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인생의 동력인 열정도 생성이 안 되죠. 성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관계가 없는 남성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일도 잘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성관계의 대상을 결혼 생활 외부에서 찾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남편 외도의 원인으로 섹스리스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은 아내와 즐거운 성생활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의 활력과 이런 자신감을 되돌리고자 하는 방식이 그릇되게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여성은 아이를 양육해서 키워내는 시간 동안은 대부분 이제 여자인 내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한 그 자존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부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이들이 이제 전부 자라서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할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엄마의 역할에서 여자인 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성관계가 없이 살아왔다면 여자로서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대면대면하고 다시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빈둥지중후군 같은 그런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낯선 이성이 주는 그 이성으로서의 관심에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아내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성관계의 여부가 1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쳐 나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자신감은 외부 환경이나 외부의 피드백에 의해서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외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존중감이어서 자존감이 이제 올라가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와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여성분들, 성형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주변에서 예쁘다 하면 자기 자신감이 막 올라요. 근데 자존감은 없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에 빠져들고 성형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사실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좀 많이 중요해요. 중년 부부가 성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심리적 이유가 큰지 궁금해요. 중년 부부가 성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성욕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성욕이 없으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그 오해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딱히 대단한 식욕이나 식탐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필요한 그런 에너지도 공급을 받게 되죠. 체력적 문제, 기능상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년 이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의 의지를 잃는 것에 대한 핑계, 그리고 인지 편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관계의 목표를 삽입, 사정, 오르가즘 이것에 두면 신체적인 제약에 많은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삽입이 안 되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면 안 되고 오르가즘 안 되면 안 되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서적 행복과 유대의 목표를 두면요, 삽입하지 않아도 사정하거나 오르가즘을 느끼지 않아도 두 사람의 성관계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쾌락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성관계를 점점 피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생길 것 같은데 이때 가장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두 사람 중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는 상황의 경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성관계를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쪽에 미묘한 귀책으로 귀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원하지 않게 됐는지도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싫은 걸 거부한다는 게 무작정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한쪽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성관계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를 모르다 보면 단순히 싫은 것을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는 열정과 사랑, 감정을 강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신이 성관계에 대해서 만약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강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의 작용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것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관계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쾌락과 사랑의 관점이 아닌 진짜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막연하게 갖고 있던 그 성관계에 대한 부정감정이 먼저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부부의 의무니까 해야 된다. 부부의 유대가 강화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설령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관계 대신 스킨십만 유지하는 부부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성관계를 드문드문하면서 스킨십이 아예 없는 부부보다 성관계가 없이 스킨십을 자주 하는 부부가 훨씬 강한 활력과 유대를 갖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주기적인 성관계와 잦은 스킨십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즉 충분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스킨십이 많은 부부는 대체적으로 사이가 좋아요.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성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섹스리스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스킨십이 많은 부부는 성적 행동의 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분가를 하고도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 무난하게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불화 없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무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연애 때와 같이 설렘과 열정, 사랑을 병행하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활력도 가져가고 싶다면 성관계도 주기적으로 병행을 해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관계라고 해서 거창하고 번거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성관계는 정서적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스킨십 할 거 하는 김에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성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관계가 없던 부부가 다시 불태우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성관계에 대해서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고예요. 이제 오랜만에 하려면 아무래도 거창하게 제대로 화끈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한 부담이 됩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스킨십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 데이트도 좀 하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스킨십이 점점점 더 진해지면 그냥 그거를 따라가시면 돼요. 보통 성관계가 단절되었던 부부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좀 강한 의지가 있죠. 그래서 강한 의지부터 좀 다지기 시작합니다. 뭐 유튜브도 막 참고하고 자료도 뒤져보고 성인물도 막 훑어봐요. 그 자체가 이미 성관계를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목표는 성욕을 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부는 서로에게 성욕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멈추고 잘 안 됐네 하고 다시 막 웃고 떠들다가 서로를 이제 한참 또 만져주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스킨십이 진해지면 다시 분위기를 타고 안 되면 다시 또 끌어안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 이미 두 사람은 충분히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장년을 넘어가면요.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나 지속력이 약화되고 여성의 경우 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무, 삽입, 사정의 절차를 완벽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강렬한 쾌감을 목표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랫도록 천천히 과정을 즐기기 위해 윤활제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에 스스로 노력한다 하시고 자위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괜찮은가요? 자위는요, 중년 이후가 아니더라도 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부부의 성관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 그러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성관계의 주기가 좀 길고 불규칙한 부부는요, 두 사람 모두 규칙적인 자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권장을 합니다. 성욕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규칙적인 자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특히 여성에게는 케겔 운동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탄력과 이런 분비물 유지에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닌 루틴에 의한 자위를 하다 보면요, 훗날 이제 성욕이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도 그 성감이 원활하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이제 성욕이 없으면 성감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분리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규칙적인 자위는 그저 일상 루틴의 일환일 뿐이고요. 이 자위를 하며 상상했던 것은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자유예요. 어떤 윤리적 개념, 도덕적 개념 이런 건 다 떠나서 마음껏 하시고, 다만 그걸 현실에서도 좀 이뤄보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 성욕만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성욕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르가즘과 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순간의 상상과 감각에 일단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는 그런 행위가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의문이 드실 테지만 점차 이게 일상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요, 일상에서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위행위를 할 때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자위를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자위는 사정과 오르가즘의 목표를 두지 않고 천천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반적으로 자위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빠른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하는 것에만 이렇게 목표를 둡니다. 그러면 당장의 성욕은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이점들을 전부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성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의 경우 이제 성인물을 보면서 빠르게 오르가즘에 이제 도달하기 쉬운 그 구간을 이렇게 스킵해서 찾아보시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데이트부터 전이, 삽입부터 후위까지 전체를 천천히 즐기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훗날 나의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서만 갖고 있는 상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와 제약도 두지 마시고 충분히 상상하시되 현실과 연결지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만족한 뒤 완전히 스위치를 내리고 일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한국 여성들의 경우 자위에 대해서 스스로조차 좀 관대하지가 못해요. 여성들이 자위를 하면 어떤 성욕이 강하고 색을 밝힌다라는 그런 불건전한 여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낙후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그 안에서도 자유를 마음 놓고 충분히 즐기지를 못합니다. 빠르게 오르가즘에 이르려고 이제 클리토리스만 자극을 막 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전이와 성관계의 상황만 놓고 집중적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랑 좀 다르죠. 남성은 데이트부터 이제 전체를 그려야 되는데 여성은 딱 그 성관계의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인 상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도 행위보다는 상대의 어떤 표현과 분위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가 나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이런 거에 집중하지 그가 어떤 각도로 삽입했어 이런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위를 할 때는 구체적인 행위, 도구, 방법 등을 떠올리면서 전신을 스스로 이렇게 애무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위는요, 훗날 성관계에서 성적인 집중력과 성감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자위가 끝난 후에 감정적인 힐링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여성의 이러한 자위는 실제 성관계와 유사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남성은 그렇게까지는 못 가거든요. 근데 여성은 감정적인 풍요로움이 자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관계와 유사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일상에서도 활력을 자아냅니다. 충분히 오래 깊게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 남성들이 패티시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네네. 본 거를 이제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비율이 여자보단 높은데 이게 시각과 분위기 그것과 또 좀 연관이 있나요? 사실 그거는 감각기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분이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성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그게 이제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풍요로우면 끝이 나요. 근데 남성은 그거를 일시적인 기분으로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그걸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성이 성욕이 강하면 남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로 실천하려고 표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거를 행동까지 가야 뭔가 만족을 느끼는,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직접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감정에서 막 작용을 하면요, 감각기관이 알아서 반응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감각기관의 자극이 외부에서 안 들어와도 내가 감정에서 그게 너무 이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감각기관이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스하는 상상을 막 하면 왠지 뭔가 좀 막 되게 아랫배가 뜨거워진다거나 흥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은 진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남성들은 그게 어려워요. 남성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걸 진짜 실천해서 느끼려고 해요. 그게 상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훨씬 더 성욕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각자 그 성관계 만족도를 위해서 자위를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남성이 자위를 너무 많이 하면 성관계를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위에서의 압력이, 손의 압력이 여성의 지압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관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일단 각자 자위를 하는 게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위는 원래 각자 하는 겁니다. 이 성관계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자위를 하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관계지 자위는 아니거든요. 자위는 자위 나름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와 자위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정확한 자위를 하게 되면요,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 굉장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성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서적 기반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관계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 충분히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욕이 없이도 자유를 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성욕이 없이도 이 정서적 기반 안에서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분리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다채로운 상황에서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든 성관계에 임할 수 있고 언제든 강한 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성관계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만족도를 갖게 만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분이서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경우도 있을까요? 보통은 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다 통용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게 적절하지 못한 것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라는 것이 성적 자극 위주로서 성욕을 증가시키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뭐 약간 야한 옷을 입어본다던가 도구를 안 쓰던 도구를 좀 써본다던가 어떤 색다른 체위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 특정한 플레이를 좀 해보는 방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방식이 좀 잘 맞지 않거나 쾌락 적응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별로 시답지 않아지면 방법이 점점 과감해지고 위험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부부 중 누군가가 오랫도록 억압하고 있던 성적 판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판타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스와핑이나 스리썸, 관전이나 이런 노출 같은 다자간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자간 성관계를 시도하면요, 일단 부부는 이전에 둘이서 하던 성관계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요. 이 다자간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한 엄청 까다로운 룰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 간과하고 그런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일단 방법 자체만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다자간 성관계를 하게 되면 10중 8구 가정이 박살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정이 해체된 후에 이 남편과 아내는 이제 개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각자 사는 동안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완전히 무분별한 성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상담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그저 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이었을 뿐이었는데 갈수록 경계를 넘어서다가 끝내 이제 스스로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도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회복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에서의 그런 극단적인 쾌락에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당장 이제 무너졌을 때 아직은 쾌락에 빠지지 않은 상태면 회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넘어가 버리면 가정이 뭐가 중요해? 이 섹스의 쾌락을 즐기는 게 가장 행복이야, 인생 행복이야가 돼버리면 상담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성관계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팁들을 드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성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게 오래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부의 성적 문제는 너무 많은 오해와 왜곡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 싫으면 뭐 네가 날 안 도와줬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면에 너무 많은 왜곡과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또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대체로 성적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왜곡된 정보 속에서도 약간 버틸 체력이 있어요. 열정도 있고.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 중장년에 들어서면 왜곡된 정보를 답습해서 진행하는 것은 젊은 때랑은 달라요.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중장년의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를 이 행복과 활력으로 가져가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오해를 해요. 이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불편한 것일 뿐인데 이제 자신들의 체형이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부는 이 더욱 성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을 한들 기존의 방식대로는 성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 시청하시는 이 영상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관계는 과연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에는 걸맞지 않은가?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오늘 영상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장년의 성관계의 핵심은 성욕이 없는 정서적 기반의 삽입과 사정이 구애받지 않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본다면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우리 부부 만족도 확 올라간다 싶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죠. 뭐 필승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요, 성관계에서 무조건 상대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임하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남성은 원초적으로 이 상대의 여성이 내 열정으로 주는 것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반응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쾌락은 한낱 감각기관에 느껴지는 짧은 전율에 지나지만 이 상대가 만족하는 모습은요, 오랫도록 자신의 열정과 자기 효능감을 지속시키는 불씨가 돼요. 그래서 이때 삽입 시간이나 발기력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남성 여러분에게는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도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관계에서 무조건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에 있어서 무척 수동적이잖아요. 이 수동적이라는 뜻은요, 행동도 행동이지만 마음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성적 행복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은 이 자신이 상대의 마음에 드는지 이상하진 않은지 뭐 내 표정은 좀 어떻고 몸매는 어떻고 질 압력은 어떻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짓 오르가즘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그 상황을 누릴 때 오는 그 반응이 남성들에게 가장 큰 흥분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성 여러분이 자위를 할 때처럼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누려야지만 여러분의 만족도도 수직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